안녕하세요. 소유주님, 가칭 신림목욕 재개발 추진위원회 문상길입니다.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지역을 편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동영상 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2000세대 이상일 경우 20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림 5구역은 4 내지 5000세대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이상의 조건, 즉 20m보다 더 넓은 도로의 폭을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사업 승인 허가 조건으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금전적 효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에 접해 있는 흰색 부분이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과 409번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폭 5m 골목길입니다. 만약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폭 5m 골목길이 폭 20m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409번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로에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 즉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간단한 계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폭 5m 골목길을 폭 20m 이상의 도로로 만들려면 409번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위쪽으로 폭 15m 이상을 도로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 5m 골목길의 길이가 약 340m이므로 409번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편입되는 면적은 약 5100평방미터이고 이것을 평으로換算하면 약 1550평입니다. 동상향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 200%를 적용하여 단순히 2종 일반 주거지역 5100평방미터에 25평형을 짓는다고 할 때 134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기회손실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25평형 일반 분양가를 최소 10억으로 하면 총 분양금액은 1340억 원이고 평당 시공비를 800만원으로 잡으면 총 시공비는 247억 원이므로 총 기회손실금액은 1093억 원입니다. 또한 소유주 수를 3000명으로 잡으면 개인별로 기회손실 분담금은 약 37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하면 신림 5구역 전체적으로는 총 1093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분담금 37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로 묶이면서 이루어지는 종 성향까지 반영한다면 그 결과는 수배가 될 것입니다. 이외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건축법상 표 1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폭 5m 골목길은 1조 4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즉 신림 5구역 아파트가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햇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조 제한으로 폭 5m 골목길에 접한 아파트 등은 높이 못 짓는 것입니다. 만약
건축법상 1조 4선 제한을 없애고자 한다면 도로 폭을 20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와 일치합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민법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1조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동짓날 연속 1조 2시간 또는 총 1조 4시간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공사가 멈추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어느 정도 중지 또는 지연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민원은 법원에서 보장하는 민원입니다. 셋째, 또 다른 문제는 채광 1조입니다. 아파트 창문과 창문 혹은 창문과 대지 경계, 창문과 도로 중심성과의 거리 때문에 아파트 높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림 5구역에 편입시키면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빠져서는 안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위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하지 않으면 총 손실금액 1,093억원, 개인별 손실분담금 3,700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성이 짙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 민법 등에 따른 아파트의 높이 제한,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할 때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편입하지 않는 것은 폭탄을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편입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그 지역을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만큼 그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림로에 접한 409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